수술 하나를 더 보죠. 그러면 이제 도대체 뭐가 더 어려운 수술일까? 비슷한 양 썼을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진 한 장으로 이러면 수술이 어려질 수 있겠구나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보십시오.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아까 직전에 보여드린 그 케이스에 비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보면 이런 데가 정말 애매하죠. 머리카락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계 부위가 완전히 밀려나 있는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좀 더 진해지지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이 안쪽에도 머리카락들이 있다 없다 하는 층들이 계속 보일 거예요. 즉 뚜렷하지 않은 경계 부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쪽에서의 볼륨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기능적으로 머리카락이 완전히 처진다고 생각했을 때 기존 모발들 사이사이를 피해가면서 잘 심어야겠죠. 그런 일들을 많이 벌려야 되는 타입들, 즉 어디서부터 심어야 될지를 일일이 정해야 되는 타입들이 가장 수술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일일이 따져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심지? 막 이런 것들요.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영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라인들 그려놓은 게 보이죠? 보이면 이제 이것도 라인의 성향이 드러나는데, 저는 좀 더 위아래로 울퉁불퉁한 게 있어도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잡은 거냐면 선을 먼저 좀 그린 다음에 좌우로 폭을 좀 벌린 거예요. 좌우로 베이레이션 좀 주면서 위아래 베이레이션을 많이 안 준 거죠. 이거는 그만큼 단정한 라인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위아래 베이레이션을 많이 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많이 클라이언트 의중에 따라가다 보니 요즘 많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얘기하지만 고집을 요즘 많이 더 부려요. 상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조금씩 막 눈치 보면서 위아래로 더 그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위에서 빗질 해보면 이렇습니다. 경계가 아주 뚜렷하지 않죠? 그러면 이 안에 여기 선 그어놓은 거 보여서 이렇게, 이 선은 여러분이 있으면 여기도 좀 볼까요? 하는 거예요. 특히 가르마 라인이 어떻게 있는지를 봤을 때 머리카락 플로우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라인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라인이 흩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자, 가르마 지역들을 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르마가 정확히 안 보일 거예요. 아마 흔적들만 보이는 느낌이겠죠. 지금 전반적으로 에그 주변 부분도 다 떨어져 있어서. 하지만 실제로는 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도 보면 가마 뒤쪽에서도 밀도 좀 떨어져 있죠. 그리고 하필 두 선도 여기가 평평하네요. 그러니까 뒤에서 빈 곳들이 좀 더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감히 제껴야죠. 수적으로는 일단 버리고 나중에 봅시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가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만약에 못 버리신다면 일들이 조금 더 커지겠죠. 뒤에서 뽑는 양들이 더 많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오히려 뽑는 양들을 조절하면서 저 판편해 보이는 뒤쪽 근처에서 덜 뽑아야겠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여유가 있겠습니다. 말이 맞을 거예요. 변 영상을 보면 되죠? 자, 여기 가르마 라인 보여요?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데, 여기도 있지만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결국 관건이 될 거예요. 여기 밑으로 어떻게 올려야 되냐, 이렇게 기존 모발들 사이사이 피해서. 그리고 저런 부분들이 얼마나 모발량이 많고 기존 모발량이, 그래서 의외로 심는 양이 부족하고, 그래서 기존 모발들이 계속 얇아지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이런 걸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수술에. 직후를 좀 볼까요? 직후를 좀 보죠. 이 작업이 어떻게 보시면요, 1000개씩 뽑았다. 자, 요즘에는 좀 더 많이 뽑아요. 이렇게 봐봐요. 많이 뽑아. 뭔가 많이 뽑고 있어. 이렇게 1001개. 우와, 여기는 봐봐요. 이거는 뭐냐면 일일이 개수를 다 센 거야. 카운트를 3번 한 거예요. 자, 펀치할 때 카운트 한번, 그 다음에 뽑으면서 일일이 카운트를 다시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개수를 다시 한번 세요. 그래서 오차가 보이죠? 이 정도 오차가. 그래서 오차가 왜 발생하지?를 계속 따지면서 지금 본 거예요. 그러면 펀치 카운터가 좀 잘못됐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예민하게 볼 때는 이렇게 일일이 다 셀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1101개를 뚫었는데 1107개가 났어. 이상하죠? 이거는 처음에 아마 펀치할 때 카운트를 좀 덜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1000여 개를 했고 이렇게 계속 뽑아낸 걸 보고 있습니다. 원하는 손실률을 따져봤을 때 크게 있진 않아요. TR 3개, 캐핑 6개 막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막판에 플러스 80한 거는 너무 싱글이 안 나왔어. 하나짜리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잔머리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한 거죠. 보통 3,000원 넘어갈 때 싱글이 이렇게 안 나오지는 않는데 이제 수술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그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11시 22분에 들어와서 4시 58분에 끝났네? 좀 빨리 끝났네. 이 정도면. 저 평소 하는 것보다 잘했어요. 이 정도면 뭐. 요즘에는 다 이렇게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 보려고 한 건 아니고, 오늘 볼 건 이거죠. 자, 가르마 라인을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뒤쪽은 좀 덜 하려고 했으니까 어차피 진짜 빈대만 이렇게 해놓고, 이게 수술의 포인트예요. 기존 모발 모낭 단위들 계속 이렇게 보이죠? 이 모낭 단위들 사이 틈들을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느냐를 일일이 따져가면서 이렇게 심어내고 있죠. 물론 라인을 만드는데 소모한 자리들이 이렇게 있지만, 이런 자리들을 얼마나 심어서 이 볼륨 싸움을 벌려주냐가 이 수술 관건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안쪽까지 채워주는 거, 경계 부위가 뚜렷하지 않았을 때 채워주는 걸 보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한마디 하면, 요즘에 특히 예전에 5, 6년 전에는 오히려 더 그 질문이 없었는데, 5, 6년 전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걸 트라이 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당연히 클라이언트 의중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여겨서 이 부분들 볼륨 싸움을 벌려주는 게 결국은 기능적으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당연히 심고 뜻에 동조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오히려 저는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데는 돈 많다라 생겨서 안 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옆에서 다른 병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수술 기술에 대한 발전이 생기면서 많이 시도하고 그게 더 위하는 길이라고 여기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는 수술 안 되니까 그냥 이대로 지내세요라고 하거나, 이런 데 수술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쁜 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제가 갑자기 무리한 수술을 하게 되는 이상한 사람으로 계속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선생님은 저보고 왜 선생님은 저기를 심을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 못 심는다고 하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질문을 계속 주시면서 고민하시다가, 그러면 저는 결과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당연히 수긍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수긍 못 하시고 수술 며칠 전에 취소하시고 저 지금 요즘에도 이번 오늘도 겪었거든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러면서 이게 심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안 틈이 있으면 잘. 이런다고 다 잘라먹는 것도 아니고 이건 기술인데 이 기술을 잘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무식하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요즘 의사들 왜 이렇게 실력이 없어? 이렇게 굴겠죠. 근데 안 그럴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안쪽을 잘 심었을 때 걷는 효과들이 있으니까 잘 심어드리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해. 여기 심는 게 되게 무리래.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왜냐면 탈모의 패턴들은 보통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경계가 뚜렷한 사람들만 오지 않은데, 난 M자만 할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수술이. 그러면 어떻게 좋은 수술을 하게 되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수술들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수술팀들을 견고하게 키워오면서 좋은 수술들만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환자의 클라이언트 상황들을 고르기 시작하면, 그러면 의사들 입장에서는 쓰이는 돈이 더 적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수술을 하려면 당연히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인력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저희 스태프들은 전부 다 룻백 끼고 들어옵니다. 막 그러면 왜 룻백 끼고 해야 되지? 맨눈으로 하면 좋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그러면 정기한 수술 못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렵습니다. 무리하게 수술을 억지로 하는 것 자체는 좋지 않지만, 이렇게 기능적으로 좀 더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들마저 없어져 버리면 수술 퀄리티가 계속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너무 아쉬울 겁니다.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요즘에 저는 좀 회의가 좀 많이 드는 느낌이에요. 라인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5개월째 보면 이렇게 라인이 잡혀가고, 요거 빨리 이거 찢게 피내놓은 거는 길이가 너무 짧아서 그래요 지금. 라인 보려고. 이런데 보면 오히려 여기 좀 비어 보이네 이런 걸 보는 게 낫겠죠. 찢게 핀을 했으니까. 뒷머리 오늘 괜찮네를 보고 있고, 여기 보면 빗질했을 때 요 지역에 좀 뽑아서 없어진 자리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죠. 그리고 기동해 봅시다. 위에서 이 경계 부위 밑질을 보기 위해서 옆방향 밑질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이 정수리 사이사이 심은 분 수술 경과 보러 오셨거든요. 4개월째인데 이제 동반 탈락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걱정하셨다가 이제 회복이 되고 4개월 때 보통 영상 빗질을 찍지 않는데 괜찮아서 찍으셨더라고요. 근데 빗질을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중앙 부분 수술하셨는데 빗질하는 거 보니까 빗질 너무 러프하게 했어. 뭉탱이로 빡빡했어. 그래서 제가 다시 찍어요 이랬거든요. 아니 제일 비워 보이게 찍어야지. 그렇게 찍으면 너무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영상 찍을 때는. 그렇게 항상 옆방울 빗질을 제대로 팍팍 해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빗질을 아주 조심하게 하면 밀도 되게 높아 보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숙이셔야 돼요. 사람은 숙여야 돼. 그래야 두피가 보이죠. 이렇게. 그래야 이 비치는 층이 보이잖아요. 이 층에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를 심었으니까 열심히. 안 심었으면 이 볼륨이 안 나겠지 라고 생각해요. 특히 풀 메디케이션 이미 약을 한 5년 이상 드셨어. 그럼 무조건 수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안 하려고 드냐고 많은 의사들이. 왜 나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네. 난 이게 오해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열받았어요. 다 요즘에 질문이 왜 다 다른 선생님들 안 하는데 왜 너는 하냐 이러면서 못 믿겠다 나 안 할래 뭐 이러면 어쩌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 1년째 봅시다. 라인들 보면 되게 반듯하게 라인 서 있잖아요. 그나마 이제 울퉁불퉁한 거 조금이라도 옆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슬릿들이 좀 보여요. 이런 슬릿들이. 이 슬릿들이 좀 더 크고 여기 밀도가 조금 더 떨어져 있어도 충분히 예뻐요. 근데 이제 요즘의 성향은 좀 아닌가 봐요 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에 더 트렌디한 걸 보면 더 밀도가 좀 떨어지게 요즘 더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뒷머리 좀 쓴 부분들이 보고 있고요. 지금 9개월째인데 거의 1년이죠. 뭐 이 정도면 위쪽의 경계부의 밑으로 봅시다. 오히려 아주 좋은 장면이네요. 여기까지 심고 여기 뒤부터 안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계부의 빛을 보면 이 부분 밀도 떨어져 보여요. 수술의 힘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여전히 이 자리들은 관찰의 대상이 돼요. 여기 밀도가 떨어져 보이죠. 이렇게 이제 안 심은 데가 드러나니까. 저 경계부를 5까지 심을래? 이게 수술이란 말이에요. 항상 얘기할 때. 그럼 이분은 저기도 좋아지게 만들려면 더 심었으면 됐죠. 근데 과연 더 심는 게 맞을까?를 따져보는 게 수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클라이언트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무조건 아주 좋게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모든 수술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뒷머리를 더 지키죠. 나이가 젊을 때 조금이라도 수술 적게 하는 게 낫지. 가까워요. 이 빗질을 하게 만드는 거고 정면 빗질은 그럴싸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항상. 그리고 이분 아까 기억나요? 이렇게 갈라지는 길도 있지만 이렇게 갈라지는 길이 있다고. 그래서 가르마 길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드러나죠. 오 드러난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 드러나는 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갈라보고 있어요. 아까 이거를 너무 러프하게 갈라서 제가 막 뭐라 했다 그랬어요. 지금도 좀 러프하다. 좀만 더 디테일하게 갈랐으면 좋겠다. 좀만 디테일하게 가르면 안 될까? 이렇게 여기부터 더 디테일. 여기를 왜 이렇게 러프하게 가르는 거야? 그래야 이제 확실하게 볼륨의 차이를 알 수 있겠죠. 자, 이 옆방 빗질을 많이 해줘야 돼요. 여기 비죠. 여기 비죠. 여기 비는 걸 보는 게 할 일이고 이게 수술의 어려운 점이에요. 왜냐면 여기도 심었으면 너무 좋았겠죠. 뒷머리를 더 쓰면서 적절하게 우리가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수술은 경계 부위가 뚜렷하지 않고 이거를 일정하게 우리가 정의해서 아예 정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수술이 됩니다. 하지만 정면에서 스스로 스타일링 했을 때 불편하지 않는 정도를 만든다면 전두부에 국한해서 심어도 괜찮고 나중에 전두부에서 뒤로 좀 넘어가는 영역을 살짝씩만 메꿔준다면 보이는 상에서도 괜찮고 그 다음에 실제로 빗질의 밀도도 나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일일이 다 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수술입니다.